모두 충격적인 가격에 놀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기에 오늘도 저렴하면서 엄청난 토지 면적을 보유한 보물 같은 물건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응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보물 같은 물건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나홀로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나홀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에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고 2020년도에 신축된 상태 좋고 깔끔한 주택과 554평의 엄청난 면적을 보유한 토지까지 빠짐없는 구성으로 전부를 챙겨드립니다. 그러니 몸만 오시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정말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 여러분만의 놀이터로 사용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을 통해 전원주택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에 숨겨진 보물들을 열심히 찾아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주택으로 이어진 도로입니다. 도로폭은 약 3m 정도의 폭으로 이뤄진 녹로길이며 차량 접근은 어렵지 않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걸어서 이동하는 도로와 대략적인 주변 환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대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 좋은 전망과 채광량도 상당한 상태로 전해지는 듯하고 물건지 주변으로 이뤄진 토지들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묵은 농지들로 이뤄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전기와 통신 작업은 모두 완료되어 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인터넷과 전화통신을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되는 토지 경계를 따라 모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시더라도 경계면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이고 기본적인 토지 면적이 넓은 편이라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환경 속에서 나만의 별장처럼 사용하시길 원하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택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해당 물건을 1000만원대로 취득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장점인데요. 무려 2020년도에 신축된 주택과 554평의 토지 면적을 보유한 물건에 관련해 본격적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물건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빈집이라는 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자풀이 무성한 현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풀 정리는 시간과 공을 들여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니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넓은 토지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일정 부분은 포장을 진행하신 뒤 주차 공간이나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공간으로 활용 또한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물건의 토지는 지금 보시는 현황처럼 두 필지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시되는 토지는 주택이 건축된 대지, 면적은 614제곱미터, 185.7평입니다. 바로 앞으로 소재한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216제곱미터, 367.8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취득하신 뒤 사용하시게 될 면적은 1830제곱미터, 553.5평이고 뒷자리 반올림을 해주면 554평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현황을 사용 중이며 바로 옆으로 소재한 이면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추후 문제가 될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필지의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지정된 내용에서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듯이 지대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영농에 있어 다소 불편한 환경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농업을 목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 텃밭 정도를 가꾸며 전원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주택이 건축된 대지와 계단식 형상으로 지대 차이를 보유한 완경사지세에 배수로 작업까지도 모두 되어 있어 별다른 토목공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시간만큼 자풀 정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취득하신 후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얻은 달콤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값진 결실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기대하시던 주택에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48.16제곱미터,
44.8평이고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주택은 79.66제곱미터 2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경량철 골조의 싱글 지붕으로 건축됐고 사용 승인날은 2020년 6월 23일입니다. 허가일과 착공일을 살펴봐도 정상적인 기간 내에 건축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불법적인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횡판 내리기에 창호는 샤시창호로 마감 처리됐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 유류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위가 정리되지 않아 다소 어수선한 상태를 보여주지만 주변이 정리된 다음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현황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이 기역번에서 비읍번까지 존재하기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조금 더 넓습니다. 제시외 건물 비읍번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공간이고 철거를 요구하거나 수리를 요구하지도 않아 큰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 보더라도 확실히 깔끔한 현황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취사는 LPG를, 난방은 유류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점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1000만원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 중에서는 가히 최상급이라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은 장점만 보유하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아쉬운 점 또한 확실히 알고 취득하시라고 장단점을 확실히 분리해 준비했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제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다 확실한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 그리고 물건의 아쉬운 점과 정확한 금액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각각 1번과 2번으로 지칭하고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토지의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614제곱미터 185.7평입니다. 기호 2번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216제곱미터 367.8평입니다. 그러니 전체 토지 면적은 554평이 됩니다. 두 필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영농여건 분리농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 토지가 농지로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은 필요하지만 영농여건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서 말해주듯 지대가 높고 생각보다 깊숙한 위치에 있어 영농의 목적보단 가볍게 가꾸는 텃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의 옆으로 접한 도로를 살펴보면 사유지 도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있다는 점이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오던 도로에 도로 포장도 면소재지에서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해당 도로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았던 내용들을 미뤄봐선 도로 사용에 관련한 분쟁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해당 주택까지 진입 가능한 유일한 도로이니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해 도로 소유자가 승기를 잡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대신 도로폭이 3m밖에 되지 않고 외길인 상태이기 때문에 서행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며 위치적으로 조금 깊숙하기에 자차가 없다면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용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24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싱글 지붕, 사용 승인날은 2020년 6월 23일입니다. 아름다운 전원주택보단 실용성을 갖춘 주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평가된 주택의 가치가 높지 않아 사실상 주택은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시외 건물 기역번과 니은번은 경량철 골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이고 면적은 7.2평, 3.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면적은 1.9평, 제시외 건물 리을번과 미음번은 철파이프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 면적은 1.8평, 2.4평입니다. 지금 소개한 제시외 건물들은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곳이고 마지막 제시외 건물 비읍번은 두 번째 토지상에 소재하는 농기계 보관소고 면적은 3.6평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대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철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와 물탱크는 이동과 철거가 용이하기에 면적과 가격에선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존재하고 취득 가능한 건물의 면적은 44.8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주변으로 햇살을 가리는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채광량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확인해보면 상당히 높고 깊숙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집 주변으론 생각보다 많은 우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돈사가 아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순 있지만 냄새나 울음소리는 촬영하는 동안 꾸준히 느낄 수 있었기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 나만의 힐링센터처럼 이용하실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로 보여지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위치를 살펴보면 주택으로 진입하는 지방도에서 대략 1km 정도는 들어오셔야 하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다른 주소를 찍고 이동해 주셔야 집 앞으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뒤편 상세 내역도 꼭 시청해 주세요.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입지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확실한 권리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이 물건지가 소재한 곳이고요. 주변으론 함양, 남원, 곡성, 구례, 하동, 진주, 산청, 거창, 장수, 임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함양군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가 소요되며 도로 환경이 좋은 편이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더라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주 편하게 방문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살펴보면 해당 물건지의 북측으로 함양군청이 소재하고 주변으로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가 위치합니다. 그러니 지방도를 통해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좋습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이지만 자차 기준 5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유림 면사무소로 오시면 시장과 하나로마트가 소재하며 조용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없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자차 기준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함양군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까지 이어진 도로를 살펴보면 제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서 우회전을 하신 뒤 계속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해당 물건지의 주소를 찍으면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니 현장에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속에서 적어드린 주소를 찍고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전달드린 주소를 통해 이동하면 지금 보이는 축사 앞으로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눈앞의 도로를 통해 계속 직진만 해주시면 집 앞으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 영상과 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듯 회차할 만한 공간이 애매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진입했던 도로를 통해 계속 직진하시고 분묘로 이어진 공간에서 회차 후 다시 내려오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변으로 수많은 축사들이 소재하며 대부분 우사로 이루어져 있어 돈사보다는 조금 낫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냄새와 소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제가 그려드린 현황대로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된 상태입니다.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실제 현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고 토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1734,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421번지 외 한 필지고 현장에 방문하실 분들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555번지를 찍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2,8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 진행 중이기에 감정평가된 금액과 최저 가격이 동일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다소 애매하다 생각되니 무조건 유차를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차로 금액을 살펴보면
신권 상태의 최저 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시마다 20%씩 낮아지고 2회차엔 1억 200만원, 3회차엔 8,200만원, 4회차엔 6,5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5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두 필지의 토지는 6,200만원, 평당 11만원에 평가됐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은 6,600만원, 평당 147만원에 평가됐습니다. 회차당 유찰 금액도 기재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 평당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는 평당 23만원, 2회차엔 18만원, 3회차엔 14만원, 4회차엔 평당 11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토지의 현황만 본다면 지금 가격도 나쁜 편이라 볼 수는 없지만 주위 환경과 위치적 특성, 추후 매매 거래의 어려움을 고려해 본다면 2회차나 3회차 가격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토지와 건물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두 필지의 토지들은 553.5평,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44.8평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 보면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소재, 국계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와 농가주택, 축사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대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 중이고 바로 앞으로 소재한 농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상 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두 필지 모두 3m 내외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를 갖추고 있고 유류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제시외 건물은 대부분 매각 포함이고 비닐하우스와 물탱크는 이동이 용이해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황조사 방문 시 채무자 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전입세대 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세대는 채권자로 확인됩니다. 채권자와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 임대차 관계없이 전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2년 1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추가적인 권리들이 없어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 인수되는 권리나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는 빈집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장점과 단점이 공조하는 주택에 보는 사람들의 상황과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확실히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주소와 정보를 참고해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